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석 달 미뤄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예년과는 다른 스승의 날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경북교육청에서 경북형 등교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대구 지역 문화체육시설들이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최고령인 104세 최모 할머니가 15일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오는 20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북교육청에서는 경북형 등교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년과 학급 규모에 따라서 오부제, 격일제, 격주제 등 등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학부모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첫 소식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북교육청이 경북형 등교 수업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등교를 하되 고3과 중3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들은 인원과 학급 규모에 따라 등교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학년에 평균 3개 반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중2 학생은 격주로 한 주는 학교에서, 한 주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단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원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선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환영할 일이라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애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걱정이죠. 어쨌든 이렇게나마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친구들도 만나고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참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같은 학년인데 학교 규모에 따라 등교 횟수가 다르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명의 어떤 감염자가 있다면 물론 15학급 이하면 피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밀집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15학급이라는 경계 말고 모든 학년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일괄적이 조금 더 혼선이 오는 것도 같고요. 조금 더 한꺼번에 등교를 같이 해서 생활 방역, 질서를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조심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맞벌이 부모들은 또 아이를 집에 혼자 둬야 할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맞벌이 가정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죠. 힘든 상황이죠. 한 주는 데리고 있고 한 주는 또 학교를 가고 그러면 데리고 있는 한 주 동안에 휴직을 한다거나 휴가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사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경북형 등교 수업 계획. 학부모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진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아이들 없는 학교는 스승의 날에도 썰렁하기만 했는데요. 예년과 다른 스승의 날 풍경을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선생님은 홀로 교실에서. 등교가 미뤄지면서 한 달 넘게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니터로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마냥 오프라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용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제잘제잘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새삼 더 그립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아이들도 아쉬운 점이 많고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리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랜선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아침 일찍 몰래 학교에 찾아가 편지를 놓고 오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편지를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좋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주고받고도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학교 가면 친구들과 놀고 싶고 선생님을 빨리 만나서 수업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말고.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새학기가 시작되고도 석 달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된 개학일에는 꼭 등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옛 구미경찰서 부지 활용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 경북경찰청이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인근의 시청과 시의회, 금융기관 등이 위치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각 기관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옛 구미경찰서 부지. 옛 구미경찰서 부지 활용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 경북경찰청이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인근의 시청과 시의회, 대학병원과 금융기관 등이 위치해 일명 금싸라기 땅으로 꼽힙니다. 먼저 구미시청은 일자리 경제과와 관광진흥과 등 5개 행정부서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건물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옛 구미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본관 뒤편에 업무시설과 주차장에 들어가는 별관 5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구미경찰서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별관 5 증축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오래된 청사를 내년 8월부터 개축하기로 결정했는데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2년 동안 임시청사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임시청사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 기간 동안 인근에 위치한 옛 구미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현 청사와 인접한 구 구미경찰서 건물은 사무실 및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으며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임시청사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국제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치안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 곳의 청사로 모아 수사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청부서에 대해서 예전 구미경찰서 청사를 통합청사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치안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들이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물밑 경쟁에 뛰어든 상황.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는 옛 구미경찰서 부지에 어느 기관이 입주하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대구 지역 공공시설들이 다시 단계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문화체육시설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이용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미술관 앞 관람객들이 2m씩 떨어져 줄을 섭니다. 입구에서 열을 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체온이 높게 나오자 한쪽에 마련된 진료소로 자리를 옮깁니다. 미술관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입니다. 신교통은 지금 열이 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저희 대구미술관 관영차로 봉원소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대구 지역 문화체육시설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장,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20일부터 개장합니다. 대구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전시시설 13곳도 20일부터 관람객들을 받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신다든지 하는 활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구미술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수시로 시설을 방역 소독하고 시설별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실내 시설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자기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공공시설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약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공공시설들. 시민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새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세 여아 1명과 40대, 70대 여성 2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15일 0시 기준 이태원에 다녀와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91명으로 이 가운데 28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 등을 방문한 출입자는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북도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 방문자에 대해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해당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자발적 검사 유도를 통해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최고령인 104세 최모 할머니가 15일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경산 서린요양원에 입소 중인 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지난달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포항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면서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훨씬 못 미치는 2.71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은 헌혈자 안전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천시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 시민 재난긴급 생활비를 15일과 16일 이틀간 집중 지급합니다. 지난 4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영천시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00% 초과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4인 이상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3,000세대 이상 읍면동 5곳과 200세대 이상 29개 아파트 단지에 직원 1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16개 행정복지센터에는 지급 TF팀을 구성해 마을별로 분산 지급하고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현장 지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77억 원을 들여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25만 6천여 명의 가정에 식재료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은 학교를 통해 드라이브스루나 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수성구는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 최대 1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면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수성구청 세무일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지역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피해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달성 지역 산업단지 내 주요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제조업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가
1분기 매출 실적이 줄었다고 밝혔고 78%가 앞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4월부터는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유가 급락, 공급망 훼손 등이 일어나면서 지역 기업의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2, 3월이면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이 망월지에 알을 낳고 5월 중순쯤 알에서 깬 두꺼비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인근 산으로 이동합니다. 새끼 두꺼비들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비 오는 날과 야간을 틈타 옥수산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성구청은 새끼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로드킬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CCTV 등을 통해 두꺼비들의 생태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쿠팡,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5곳에서 벌이고 있는 경북 세일페스타 기획전이 일주일 만에 매출 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는 1,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과일, 정육, 채소, 수산물, 세제,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경북도는 세일페스타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경상북도를 담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계절별 특징에 맞는 도내 우수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소형 노면 청소차 한 대를 도입해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는 1.7톤 청소 차량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형 노면 청소차보다 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영주시는 소형 노면 청소차 운행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흙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1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하던 불법 주정차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정상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시가지 노상주차장 27개소와 옥동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8일부터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단속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와 보행 현수교 설치 등 관광 거점 도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가 도산면 서부리에 조성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와 동부리에 조성 중인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 및 한국 문화 테마파크 등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시는 관광 거점 도시와 3대 문화권 사업 연결 시 국내 관광객 150만 명 유치와 1,500여 명 정도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표정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전날보다 한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구름이 많고 흐려 체감하기에는 크게 덥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져 체온 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운데 한 주간 비 소식이 몇 차례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며 점점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